자, 오늘은 너구리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너구리하고 라볶이를 섞은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 한번 어떤 의미 담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농심이 라볶구리 큰사발면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두 가지를 섞은 이런 제품에 해당을 하고요. 어, 뭐 라볶이는 너무 익숙하시죠. 우리 여러 번 드셔보셨을 거고 또 분식에서 아주 좋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여기에 너구리가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라볶이에 너구리 맛을 결합을 한 겁니다. 근데 농심의 이런 선택이 이번만은 아니죠. 기존에 짜파구리, 카구리 같은 제품들이 있었어요. 우리 짜파구리 너무 유명하니까 뭐 다 아실 거고요. 카구리는 카레라면에다가 너구리를 섞는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모디슈머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디슈머 트렌드에 대한 적응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모디슈머라는 단어는 제가 뒤에 가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트렌드 적응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기업은 계속해서 신제품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 신제품이라는 게 매번 막 쏟아져 나오고 그 신제품으로만 무엇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안 나오는 것보단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신제품을 내놓을 때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새로운 걸 무언가 내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도 조금은 익숙한 측면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는 부분을 자극을 하느냐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결국은 지금의 선택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라뽀꿀이라는 제품 모디슈머에 해당을 합니다. 모디슈머라고 하면 이제 모디파이와 컨슈머의 합성어죠. 자, 그래서 창조하는 소비자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존의 짜파구리나 카구리나 이런 제품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섞어서 결합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았죠. 여기에다 모디슈머에 해당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모디슈머들의 아이디어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공유가 돼요. 여기에 또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과거보다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SNS 친화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괜찮아?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SNS에서 반응도 좋고 괜찮으면 잘 퍼져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럴이 잘 되는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디슈머들의 아이디어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잘 활용을 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생경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익숙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것보다 경험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또 강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디슈머라는 거는 상당히 좀 재미난 측면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도 아마 모디슈머는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나만의 레시피 하나 없을까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사실 공유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뉴미디어는 공유할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측면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뽀꾸리는 취향 소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혼용이 되기도 하고 또 섞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은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캐치해서 반영하려는 노력이 들어가 있죠.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취향 소비에 적응을 하려면 그러면 강사님 무조건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제품들 중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요런 식으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시장성이 검증된 취향을 여러 가지로 반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쨌든 간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자, 그럼 그걸 위해서 지나치게 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처럼 아이디어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여러 가지 정답들이 있거든요. 그 정답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 보시는 것도 소통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라뽀꿀이라는 제품 가지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이 많아질 거고 또 SNS 상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제품들을 섞어서 소비하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에 어쩌 보면 이런 것도 순기능일 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